기계안전공학 6주차 1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의 주제가 제5장 절삭가공입니다. 이 장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절삭가공의 개요, 그리고 이 공작기계의 기본 운동, 그리고 절삭 칩의 형태 또는 종류, 그리고 이 절삭 가공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삭 가공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절삭을 하려면 이 공작물보다 이 절삭 가공을 하려고 하는 공구의 경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공작물보다 경도가 높은 그러한 공구를 써서 공작물을 칩 형태로 깎아내어서,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한 소정의 치수와 모양으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절삭 가공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절삭이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칩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절삭 가공에 미치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공작물이 어떤 재질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공구의 재질은, 절삭 속도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 이송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송이라는 말이 없네. 여기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이송. 그리고 칩의 단면적, 그리고 공구의 형태, 그리고 윤활유죠. 우리가 얘기하는 윤활유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윤활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냉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윤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삭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작물보다 경도가 높은 공구를 써서 공작물과 무슨 운동을 하냐면 상대 운동을 해야 돼요. 상대 운동을 통해서 이 소재의 국부적인 변형을 주어서, 이 국부적인 변형이라는 거는요, 절삭인데 무슨 또 국부적인 변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요. 뒤에 가서 보면 칩이 만들어질 때 그 전단면에서 그 이제 탄성 영역을 지나서 소성 영역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 전단에 의한 그 절단이 이루어지거든요. 절단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소성 변형만 되어서 연속적으로 이제 그 칩 형태로, 연속 칩 형태로 그렇게 변형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부적인 전단 변형을 주어서 이 공작물을 칩 형태로 조금씩 그 제거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들을 살펴보면요, 절인이 날이 하나인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반에서 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인 공구가 있어요. 요거는 선반. 요건 다인 공구는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죠? 밀링. 그리고 드릴. 드릴링 프레스에서 쓰는 드릴. 그렇죠? 이런 절삭날로 구성되어 있는 거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칩을 아주 작은 형태로, 그러니까 칩을 아주 작은 형태로
그 절삭해내면요, 미연이 이런 공구를 쓰는 보다 어떻게 써요? 조도가 좋아지겠죠. 예, 그때 쓰는 것들이 뭐냐면 숫돌이에요. 요 숫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자, 숫돌로 해서도 안 되는 것들, 아주 미연의 조도를 극히 좋도록 만들려면요, 랩핑을 한다든가, 그렇죠? 랩핑. 또 뭐가 있죠? 호닝. 또 뭐가 있나요? 그런 게 있겠네요. 저 슈퍼 피니싱 하는 거예요. 슈퍼 피니싱.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그 유체하고, 유체가 보통 랩핑인 경우는 그 랩, 요 윤활유 비슷한 그 랩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있는데, 그놈하고 저 입자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액상으로 혼합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미세하게 표면을 다듬질하는 정도예요. 절삭해내는 것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절삭가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절삭가공은요, 우리가 소성에 비해서 아주 정밀하죠. 가공을 칩 형태로 잘라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융통성이 풍부하죠. 이 융통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쓸 수 있는 가공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절삭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방법들이 꼭 뭐 선반, 우리가 흔히 보는 선반 하나만이 아니고, 같은 작업을 하는데도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밀링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 이에 다른 공구들을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 범위가 융통성이 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절삭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 이제 우리가 공구가 어때요?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삭 능력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공구의 내구력도, 그리고 사용하기도 간편해요. 또 운전 비용도요, 좀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소성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성인 경우에는 뭐를 만들죠? 뭐 금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누구보다 절삭을 하는 경우보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반면에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절삭하는 것들은요,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이죠. 이 측면에서 보면 소성 가공에 비해서 훨씬 불리해요. 소성 가공은 금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프레싱해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죠. 아까 여기 얘기 나왔는데, 요 금형도요, 한번 만들면 영원히 쓰는 게 아니에요.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이 대개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뭐 한 10만 요 정도 쓰면 이 금형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보니까 이 금형의 수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그 회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절삭 운동에서 이제 몇 개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여긴 보면 이게 선반이에요. 이게 뭐죠? 쉔크, 자루, 쉔크. 그리고 이게 절인이거든요. 여기서 봐주실 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좌표를 한번 봐주세요.
좌표를 봐 주시면 요 놈이 절인이 요 칼날이 날이잖아요. 절인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죠? 그 방향을 OX 방향이라고 봤어요. 여기서 좌표축을 보시면 그다음 요 아래로 보면 OY는 뭐이겠어요? 여기 T로 되어 있는 요 칩 두께 방향이고요. 그리고 요 운동 방향, 그러니까 절삭 방향과 직각인 이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송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예. OX, OY 여기 있네요. 응? OY는 이건 깊이고요. 여기 OX가 절삭 방향이고요. 여기다도 또 제가 써놓지는 않았네요. 이 방향을 우리는 피드, 영어로 피드 또는 우리말로 이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절삭 깊이라는 건 축이 요 깊이 방향이죠. 요 OY축 방향. 이 방향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 행정에서 깎여 나가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이겠어요? 칩의 두께가 되죠. 칩의 두께.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신 것처럼 OX 방향은 뭐죠? 절삭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OX를 절삭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절삭 방향의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절삭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겠죠? 그리고 이 방향, 이게 무슨 방향? 절삭 운동 방향이죠. 이 방향과 수직한 이 방향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절삭 운동인데요. 절삭 운동에서 바이트하고 가공물의 운동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기본적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요? 상대 운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반을 살펴볼게요. 레스. 이 선반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고정하냐면 공구대에 공구를 고정을 해요. 공구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고 그리고 공작물 또는 가공재를 어떻게 해요? 회전 운동시키죠. 그죠? 반면에 밀링 같은 경우는 누구를 고정하죠? 가공물 또는 공작물을 어디에? 테이블에 고정시키고 공구를 어떻게 해요? 상하 운동시키죠. 공구를. 그래서 공구 운동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하이 두 놈 다 중요한 것들은 뭐죠? 이제 상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공구와 가공물을 이제 동시에 운전시키는 절삭 운동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 그 동시에라고 하는 말이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갑자기. 자, 이게 선반이에요. 선반이면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공구대가 있죠. 공구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요게 뭐일까요? 요 위에 게 공작물이겠죠. 자, 공구대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렇죠?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공구대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누구죠? 요 가공할 공작물.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방향으로 또 회전 운동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놈의 운동과 이런 놈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구와 가공물이 동시에 운전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물론 밀링도 똑같죠. 밀링도 어때요? 이렇게 밀링 커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회전 운동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공작물은 이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요놈이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예. 그래서 동시에 운동한다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속도와 동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항상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구하고 이 가공물 사이에는 무슨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늘 상대 운동을 하는데요. 자, 각각의 운동 속도의 차이인 이 상대 속도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절대 속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하는데 또는 절삭하는데 들어가는 동력이 한 90%, 95% 정도든가요? 90에서 95%. 요 정도는요, 전부 다 어디에 소모가 돼요? 예, 절삭하는데 소모가 돼요. 절삭 운동에 또는 다른 말로 절삭 동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송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송을 한다거나 또는 뭐가 있나요? 이 절삭 깊이 방향으로 레디얼 포스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나머지가 좀 소비가 되고요. 되게 90에서 95% 정도는 어디에 절삭 동력으로 다 소모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이 이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바로 앞에서 제가 여기 설명할 때 이송이라는 얘기가 좀 빠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뒤편에 제가 별도로 우리 그 교과서 순서대로 이쪽으로 별도로 빼놨어요. 자, 아까 바로 앞에서 생각했던 그 절삭 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였죠? 이게 절삭 운동 방향이었어요. OX가. 이게 뭐였죠? 절삭 깊이였죠?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이송이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이송은 절삭 운동 방향과 각도가 뭐예요? 직각 방향이죠. 그런가요? 그거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게 절인이에요. 절인. 칼날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공구가 가공물을 절삭할 때 종단면이니까 길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여기 다 이렇게 한번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도착할 때 칩의 두께는 몇 미리? T미리만큼 절삭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구를 다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원래 위치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방향과 수직한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S만큼 공구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이제 여기 있던 놈이 다시 리턴해서 요 위치에 와요. 그쵸? 그리고 자, 요 위치에 오게 되면 똑같은 행정을 똑같이 N 번 이제 반복해서 이 끝까지 오겠죠. 되나요? 그럼 가공물이 전부 다 이 평평하게 절삭이 되려면 한 행정을 할 때 얼마만큼? 요 폭이 S만큼. 근데 요게 몇 행정? N 행정. 이게 이송량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요 전체 길이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전체 길이보다 폭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것대로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 절삭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 이 방향의 운동을 우리는 피드 운동 또는 이송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송을 할 때 규칙이 있는데요. 자, 1회 피드량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예, 공구의 폭보다 작아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돼 있고, 그쵸? 이렇게 이게 뭐였어요? S 해서 이게 피드 양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공구가
누구보다 여하이 이 공작물이 그게 뭐죠? 이 공작물이 두께가 얇아서 이 방향으로가 얇아서 요 방향으로 폭이 얇아서 누구보다 작아? 누구죠? 너무 작아가지고 공구의 폭이 이렇게 절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절인폭. 이 폭보다 이 절인폭이 큰 걸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1회 할 때 그 피드 양은 이 방향으로 1회의 이 방향은 항상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이 공구 이 폭보다 작아야 돼요. 만약에 이 공구의 폭보다 이 피드 양이 크면, 그러니까 조건이 1회 1회 절삭할 때 얘기예요. 그럼 여기 뭐죠? 이 공구가 공구가 만약에 요 피드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정도만 절삭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절삭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어떠해야 된다고요? 1회 피드량은 공구의 폭보다 작게 해야 돼요.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바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이송 방향은 절삭 방향 또는 절삭 운동 방향과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게 절삭 운동 방향이면 이송 방향은 이렇게 됐죠. 요 각도가 몇 도요? 직각이었죠. 그리고 이 가공면과는요, 이 가공면이 이 절삭제가, 그러니까 가공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누구죠? 이송 방향은 이 가공면하고 평행하든가, 이 가공면하고 이렇게 평행하든가, 또는 언제가 있어요? 절단할 때 보면 요 놈이 이렇게 두께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 요 방향 됐나요? 그래서 이송 방향은 누구하고 이런 면하고는 이렇게 수직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면 비슷하게 보일까요? 예, 이런 형태로 보면, 그렇죠? 이게 이 방향으로 피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이 정면을 절삭한다거나 이래야 되면 이 방향으로 절삭이 일어나, 이 방향이 절삭 운동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면하고 요 면이 서로 수직하죠.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직각일 땐 이렇게 절단하는 경우, 그리고 면 가공할 때는 어때요? 면과 평행하죠. 그렇죠? 예, 언제? 요 이송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이송 운동은요, 절삭 운동하고 일정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규칙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다음 이제 이송의 목적과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요. 이송의 목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피드는 우리가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요게 뭐죠? 이게 절삭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자, 얘가 요게 절삭 운동 방향이고요. 그리고 요게 뭐였죠? 요게 이송이었잖아요. 이송 또는 이송 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속도로 얘기하면 이송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가공면이 어떻게 돼요? 절삭한 표면이 넓어져요. 그렇죠? 이쪽으로 올수록 절삭한 표면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이송은 또는 이송운동은 절삭 표면을 어찌하자? 증가시킬 목적으로 하고요. 절삭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 직각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공구하고 가공물 사이의 운동은 무슨 운동? 상대 운동이죠. 그리고 피드 운동의 속도 이렇게 했는데요. 얘는요. 1회전당 또는 한 번 왕복하는데 그 피드량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드 포 리볼루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회전할 때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단위는 거의 가다 여기 메타포 미닛으로 써요. 제가 여기 한번 뒷장에다 놨나요? 아이고. 여기 이송 속도를 얘기할 때요. 이송 속도를 얘기할 때 그 피드 레이시라고 그러는데요. 피드 포 리볼루션 1회전할 때 이송한 양, 이송된 거리 또는 얘는 왕복 운동할 때 한 스트로크 한 번 행정을 할 때 그때 피드량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속도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하는 거 하면 칩의 형태를 한번 살펴봐 보려고 그래요. 칩을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는 거 하면 우선 그보다 이 칩의 형태가 이와 같이 유동 칩돼 있는데요. 이런 칩들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칩이 둘둘 말려가면서 쭉 그냥 딱딱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요. 이런 칩을 우리는 유동 칩 또는 연속 칩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칩들은요 딱딱 끊겨요. 이렇게 이걸 전단 칩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열단형 칩되어 있는데요. 뒤편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가 구성인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이 금속이라는 놈이 이제 친화성이 있어서 이 절삭되면서 미세 입자들이 어디에 굉장히 여기 이제 열이 많이 나거든요. 한 500도 이상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윤활유를 주입하는 게 여기서 냉각시키려고 그러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연성이 큰 소재 일부들이 친화성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칼날처럼 여기에 쌓여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가공경화가 일어나면 뭉툭한 그 칼날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열단형 칩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건 아주 취성제들이에요. 연성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요. 그래서 칩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작물 재질, 이놈이 어떤 재질이야? 그리고 이 절삭공구의 똑같이 재질이죠. 절삭공구가 이런 놈들이 절삭공구겠죠. 그리고 이 공구각 되어 있는데요. 요 각도예요. 여기 보면 어디를 그려볼까요? 이게 공구잖아요. 요 각도를 우리는 공구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나요? 그리고 절삭 속도. 그리고 누가 있느냐? 냉각제. 우리가 보통 윤활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걔들의 기능이 냉각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놈들의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타입 칩에서 유동 칩을 얘기하는 건데요. 얘는 요놈들이죠. 여기 얘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동칩은요. 이게 공구예요. 이게 공구인데요. 그 공구의 전방이 뭐이겠어요? 요놈이잖아요. 이 공작물이잖아요. 이 공작물이 이
이 공작물이 공구 진영과 함께 어떻게 전단면에 이게 전단 여기 보면 이게 전단면이에요. 요게 전단면이거든요. 우리는 요 각도를 요 각을 또 전단각. 이 면이 전단면이라고 그랬어요. 요 각도가 전단각. 예, 전단면. 자, 전단면에 요 전단면에서 연속적으로 전단 변형을 해요. 여기서 연속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소성 변형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칩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 메커니즘을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여기를 딱 와서 이렇게 닿겠죠. 그리고 변형을 하겠죠. 어느 영역까지는? 예, 탄성 영역까지는요. 근데 힘을 더 가하면 탄성 영역을 지나면 뭐가 돼요? 소성에 이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성에 이르러요. 그 다음 소성에 이른 다음에 여기 이놈이 어디를 넘어가요, 이제? 그렇죠. 저 극한 강도. 그 영역을 지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파단이 되죠. 그러면서 이 전단면을 따라서 얘는 계속 전단 변형하면서 칩이 어떻게 올라가요? 이후로 계속해서 쭉 말려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때 발생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 유동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이 유동칩이 발생할 때는요, 이 절삭 저항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거, 요놈을 상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얘네들은요, 여기가 딱 부러져요. 그럼 부러질 때마다 어때요? 여기에 가해지는 하중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결국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진동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연속칩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공면이 어떠냐면 양호해요. 가공면이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깨끗해요. 면을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나느냐면요, 연성제들이에요. 취성제는 이런 애들이 취성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얘들은 끊어야 되겠는데 이거 칩이 계속 말리면 안 돼요. 칩이 적당한 크기로 딱딱딱딱 부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져야 얘가 뭐예요? 저 위험하지 않아요. 이 칩이요, 500도 이상, 한 560도 이렇게 높은 온도에 있다가 식게 되면요, 가공경화가 일어난 데다가 가공경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칩이 딱딱하고 경도가 높고 칼날 같아요. 그래서 칩을 딱딱딱 부러뜨려 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칩을 부러뜨리는 칩 브레이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유동칩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단칩인데요, 말 그대로 전단에 의해서 딱딱 여기가 끊어지는 것들이에요. 얘들이 어디예요? 취성제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보면 이 공구 전방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 이게 공구니까 이 공작물들이 간헐적으로 전단 파괴가 일어나요. 여기서 딱딱 끊어져 버려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취성제들 있잖아요. 구리 같은 거는 이렇게 휘어보면 그대로 휘잖아요. 취성제는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이 단편상, 이게 이런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건 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단편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저항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러질 때마다 절삭 저항이 작아졌다가 또 다시 이제 이놈을 절삭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동안은 취성제는 강도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졌다가 크게 가해졌다가 줄었다가 크게 가해졌다가 줄었다가 결국 그게 뭐이겠어요? 변동하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삭 저항이 변동하중이니까 변동이 크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얘가 큰 힘이 가해졌다가 풀어졌다가 가해졌다 릴리스되고, 이런 과정에서 얘가 그 진동도 생기거든요. 이 저항이 큰 변동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 가공면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유동칩처럼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즉 가공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열단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서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연강들이죠. 이 비철이네요. 이 알루미늄이나 銅 얘네들은 강도가 자꾸 아주 연한데요. 그리고 신연성이라는 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신형이 그런 잘 늘어나는 연성이 아주 큰 공작물들을 절삭하게 되면요, 이 칩이 공구 요면에 어디 갔어? 요면에요. 여기 이렇게 공구가 있으면 여기에 얘들이 들러붙어요. 뭐 때문에? 친화성 때문에. 금속간 친화성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얘들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하는 말을 제가 여기다 점착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얘가 이 위로 계속 미끄러져 나가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이 놈이 이렇게 커져요. 이 놈이 커지면 절인이 예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리뭉실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놈이 딱딱 절삭해내가지 못하고 여기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가공면이 이 터진 자리가 남고요. 그리고 얘가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딱 또 부러져요. 부러지게 되면 또 뭣도 일어나요? 이 절삭 저항도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아주 이 가공의 정밀도가 나빠져요. 자, 그런 놈들이고요. 요 뒤에서 그 구성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균열칩, 크랙 타입 칩인데 얘 보세요. 얘는 어떤 경우냐면 취성이 이 전단형 칩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딱 오면 전혀 소성 변형을 하지 못하고 자, 어디에 극한 강도에 이르면 그냥 날 끝에서 공작물이 이렇게 파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름이 크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깨질 때 어디까지? 자유표면까지 전해서 거의 균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요 각도, 공구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각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각도가 마이너스 각이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요 균열의 진행 방향이 요 공구의 경사각 또는 절삭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되니까 좋은 가공 표면을 얻으려면 이 균열이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일어나면 안 되죠. 어느 방향? 이 위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공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여기에 여기가 이게 공작물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 밑으로 일어나면 뭐가 돼요? 이게 가공면인데 큰일 나죠? 그렇죠? 항상 어디로 일어나야 돼요? 이 위 방향으로 얘처럼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구 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얘기를 아까 그 구성인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우리가 그 칩의 형태에서 어떤 칩이 있었냐면 그 열단형 칩이라고 했었죠. 열단형 형. 아이고, 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여기 티어 타입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그 구성인선이거든요. 여기 BU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냐면 BUILT 빌트업. 아이고, 여기다 써야 되겠네. 빌트업. 아유, 다시 쓸게요. 빌트 왜 이래? BUILT 업 엣지. 그래서 이거는 B U E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요 놈이 성장을 한다니까요.
여기 금속 미소 금속 요소들이 고온 상태에서 투하고 친화성 때문에 여기에 쌓여요. 쌓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요게 이제 구성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놈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절인 역할을 해요. 절인. 근데 이 절인은 어떠해야 돼요? 예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연필을 깎아도 칼날이 예리해야 면이 깨끗하게 쉽게 잘 깎이잖아요. 근데 요 놈은 여기 보신 것처럼 어때요? 보신 것처럼 뭉뚱하잖아요. 근데 요 놈이 절인 역할을 한다고 해보세요. 면이 균일하겠어요? 그리고 요 놈이 성장하다가 어떻게 돼요? 똑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진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성제예요. 연성제. 그리고 친화성이 있는 누구와? 이 공구하고 친화성이 있는 그런 소재를 가공할 때 이 공구의 날끝 여기에서 커다란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 칩의 미소 그 작은 요소들 고온 상태의 작은 요소들하고 친화성 때문에요. 여기서 결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경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절삭 온도가 여기 써놨네요.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가공 경화된 가공물의 일부 칩이죠. 이 칩의 일부죠. 공구 날 끝에 점착해서 붙어서 실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절삭날 역할을 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절삭날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절삭날처럼 생겨먹은 요런 놈을 뭐라고 하냐면 구성인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절삭날처럼 생겨서 그놈이 실제 절삭을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성인선은 발생해서 요놈이 커지다가 한없이 커지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커지다가 저항에 못 이기면 깨져요. 깨지고 난 다음에 탈락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생겨요. 그럼 그 결과로 가공면이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이 날에 요 날 있죠? 요 절인, 공구의 절인, 요 절인에 마찰을 크게 하는 등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요런 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절삭 속도를 증가시키고요. 그죠? 절삭 속도를 증가시키면은 그놈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고속절삭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놈들이 반응을 해서 그게 뭐죠? 이 점착 또는 여기에 친화성 때문에 점착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절삭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 절삭을 하게 되면요, 요놈 때문에 절삭면이 아주 거칠었잖아요. 근데 얘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가공면의 거칠기가 어때요? 좋아지겠죠. 거칠기가 좋아진다는 건 이제 작아지는 거죠. 표면의 조도가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고속 절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그 절삭 가공의 종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절삭 가공의 종류를 보면요, 우리가 이게 먼저 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선반. 그다음 뭐가 있죠? 그쵸. 밀링.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이요. 밀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그 프레너. 또 뭐가 있죠? 그 쉐이퍼.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가장 흔하게 보는 거. 드릴링. 그쵸?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요, 칩이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요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주 표면의 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여기 하나만 더 쓸게요. 요놈과는 달리 취입은 아주 적으면서 아주 취입이 생성은 되지만 얘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하는 게 그게 뭐죠? 숫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뭐라고 해요? 연삭이라고 그러나요? 예. 저 뭐죠? 코쟁이 말로는 그라인딩. 그 다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주 얘들보다도 아주 표면에 다듬질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래핑도 있고 호닝도 있고, 그렇죠? 또 주로 그런 것들이겠네요. 또 초음파 가공은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뒤편에 가서 별도로 한번 보고 우리는 선반부터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자 2차 시에서 저 어디죠? 여기 저 절삭 가공의 종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차 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